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국 영화와 TV 시리즈 왜 우리는 한국 마니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이탈리아 한류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영화와 TV 시리즈는 언제부터 우리의 상상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왜 그렇게 성공했을까요? 90년대 말 무렵 홍콩 뉴웨이브가 지고 난 후 또 다른 거대한 동쪽 파도가 우리 상상의 해변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잊으셨나요? 그 노래가 쓰나미처럼 유튜브를 강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음악과 K-드라마가 얼마나 인기를 얻었는지 알고 놀랐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여행이 중단되고 우리 모두가 사방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에 의존하여 지배 경계를 넘어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난 1년 반 동안 전 세계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한국보다 더 빛을 발한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K-팝 아티스트들이 가요계의 대명사로 떠올랐지만 2020년 한식 1위 수입국이 된 미국뿐만 아니라 한식도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뿐만 아니라 먹방, 달고나 커피 등 일부 대표적인 상품들이 사실상 검역에 방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스트리밍 카탈로그가 바닥났지만 일부는 한국 영화와 TV 시리즈를 우연히 접하고 그 이후로 그것들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가장 인기 있는 TV 시리즈 중 K-드라마는 SF에서 로맨스, 공포 및 시대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포괄합니다. 대부분의 에피소드는 제한된 수의 에피소드로 구성되며 일부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고 대개 단일 시즌에 완료됩니다. K-드라마는 일반적으로 높은 제작가치, 강렬하고 종종 끌리는 스토리라인, 캐릭터와 관객 사이에 감정적 연결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질의 연기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서구 TV 드라마에 비해 매우 어린 연령대에 적합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K-드라마는 더 넓은 연령대와 국가, 특히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입니다. 동시에 가족, 우정, 사랑과 같은 보편적인 주제와 사회적 문제, 개인의 고충을 다루는 대담하고 능숙한 스토리텔링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 관객과 공감하는 사려 깊은 콘텐츠를 만듭니다. 간단히 말해서 K-드라마는 우리를 덜 외롭게 만들고 종종 공유된 경험과 감정을 성공적으로 활용합니다. K-드라마의 유행은 최근에 미국과 나중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지만 수년 동안 아시아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K-드라마는 오랫동안 한류의 핵심 동인이었습니다. 한류는 1990년대 베이징 기자들이 K-드라마, K-팝 및 기타 한국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낸 문화수출 용어입니다. 이후 한류는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한국 EA 지역에서 K-드라마가 언제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류의 출발점으로 중국 관객들 사이에서 사랑 이야기 별은 내 가슴에가 있습니다. 한류의 성장을 위한 씨앗은 그 전에도 심어졌습니다. 최정복 뉴욕대 영화학과 교수에 따르면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 네트워크 임원들은 일본 드라마의 스타일과 구조에 영감을 얻기 위해 자주 일본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에피소드 미니 시리즈 형식으로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한 한국의 방송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프로그램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성장하는 한류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1993년 한국이 30여 년 만에 첫 민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수십 년간의 군부 검열에 해방된 수많은 한국 졸업생과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문화 부분에 취업했습니다. 문민정부의 행정부가 세계화의 시대를 열면서 많은 한국인들도 해외여행을 떠나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문화 부흥에 기여했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점점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한국은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창출한 중국의 경제 부상의 시작과 일치했으며 한국은 이를 제공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TV 프로그램이 자신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느꼈고 이전 식민지였던 일본에서 콘텐츠를 수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콘텐츠는 중국의 사회적 열망에 부합했고 이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대중문화의 공급자로 여겨져온 일본도 K-드라마 열풍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003년에 가슴 아픈 러브스토리 겨울연가가 방영되어 단숨에 히트를 쳤습니다. 수십만 명의 일본 여성들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인 한국 배우 배웅준에게 윤사마라는 애정어린 애칭을 붙여 열광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또한 많은 일본 시민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오랫동안 일본 사회에서 차별과 소외에 직면해 있는 제일동포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까지 했습니다. K드라마로 알려진 한국 TV 시리즈의 주연들의 팬덤은 여전히 매우 크며 2000년대에 가장 히트한 것 중 가을동화, 궁, 커피 프린스 및 풀하우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전역의 K드라마가 장악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의 2011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스타일리시한 가상인물들의 패션 선택을 공유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도시생활을 갈망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그 시대의 아시아 문화정신에서 한국의 위치가 공고히 되었습니다. K드라마의 물결은 아시아를 넘어 매우 빠르게 확장되었으며 가장 두드러진 것은 2003년 사국 드라마 대장금, 진정한 글로벌 히트를 기록한 최초의 K드라마였습니다. 비천한 신분으로 조선 최초의 여의사가 된 근면한 여성의 이야기는 전세계 관객을 강타한 것처럼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의 드라마와 정치 투쟁과 장래의 역할 개념을 평행선처럼 만들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결국 91개국에서 방영되었고 이란에서 90%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선덕여왕, 주몽 등 다른 역사적 K드라마의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K드라마에는 폭력과 외설이 없기 때문에 이집트, 터키,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중동 국가에 K드라마의 인기가 퍼졌습니다. 잠시 방향을 바꾸고 최근 인기 있는 영화 중 하나로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생충이 최고의 봉준호 작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로튼토마토에서 99%의 신선도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봉준호의 전작이 더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옥자, 괴물, 설국열차와 같은 영화는 시간의 시험을 견디고 기생충 이전의 영화에서 그 이름을 확고히 했습니다. 기생충이 최고의 영화였을까요? 다시 지리적 분석으로 돌아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은 시청자가 K드라마에 끌린 이유는 주로 그들의 텔레노벨라와 유사하다고 생각한 감정적으로 충전된 장면과 복잡한 스토리라인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방송사들이 최고의 K드라마를 라틴 아메리카 TV 방송국에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K드라마가 현지 텔레노바보다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한국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한국 방송사의 의도적인 접근 방식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2005년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 현지 K드라마 팬들이 그의 호텔 밖에서 한국 배우 장동건과 안재욱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집회를 열 정도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라틴 아메리카의 K드라마 열풍은 미국 한인 슈퍼마켓 라틴 직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K드라마는 비디오 테이프로 복사하여 고향에서 친숙한 콘텐츠를 찾는 한국 고객에게 대여했습니다. 충성, 헌신 및 희생의 가치는 비서구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드라마의 힘입니다. K드라마는 2010년 넷플릭스 및 훌루와 배급 계약을 맺으면서 더 많은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면서 서구에서 추진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드라마 피버를 인수한 워너브라더스가 돌연 서비스를 중단한 후 넷플릭스는 K드라마에 막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2019년 첫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인 좀비 K드라마 킹덤을 개봉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이 되면서 K드라마의 중요한 해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2020년 아시아 전역에서 한국 콘텐츠 시청이 2019년에 비해 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히트한 로맨틱 코미디 사랑의 무시착은 무려 229일 동안 일본 10위권에 머물렀고 지난 2019년 넷플릭스에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2020년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위권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 드라마는 작년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러시아에서 넷플릭스 상위 10위에 올랐습니다. 공포 K드라마 스위트홈은 넷플릭스에서 처음 4주 동안 2200만 구독자가 시청했으며 출시 직후 미국 및 전세계 플랫폼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2014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약 1800만 명의 미국인이 K드라마를 시청한 것으로 추산하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의 K드라마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웨덴어, 힌디어 및 포르투갈어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언어로 더빙 및 자막이 제공됩니다. 애플 TV 플러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자는 올해 말 최소한 2개의 오리지널 K드라마인 닥터 브레인과 파친코를 추가했으며 후자는 더 많은 한국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현재 제작자와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K드라마가 계속해서 관객을 광범위하게 끌어들이고 있는 가운데 이 K드라마의 세계화의 증가가 미래의 제작 방식에 영향을 미칠까요? CSI와 같은 미국 범죄 드라마가 한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 관객들에게 큰 히트를 친 비밀의 숲과 보이스와 같은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K드라마를 보는 시청자가 증가하는 세상에서 그들의 취향과 선호도는 그들이 만드는 콘텐츠 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또한 미국 TV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여러 시즌에 걸쳐 더 많은 K드라마가 갱신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경사항이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한국 대중문화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광범위한 인기를 얻은 것은 외부 영향에 적응하고 형성되는 놀라운 능력 때문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부상에 기여한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한류의 모든 측면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한국이 다른 문화로부터 배우는 개방성과 동서양의 성공적인 요소를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대중적인 매력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K드라마의 등장인물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대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봉준호 감독의 유명한 말처럼 K 콘텐츠 자체는 종종 1인치 높이의 자막 장벽을 넘어설 정도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매 에피소드가 막장으로 끝나서 더 보고 싶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칼럼 잘 보셨나요? 비교적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노력한 칼럼 같습니다. 제가 봤던 다른 칼럼들을 짜집기 한 것도 보이지만 정말 정성이 가득하며 결론까지 추론하는 칼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